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뭐 요즘에 제가 나름대로 밀고 있는 컨텐츠인데 뭐 전혀 뜨지는 않고요. 그래도 열심히 계속 밀어보겠습니다. 대선 테마 및 뭐 여러 가지 대권 주자들 이야기, 그리고 시사 관련해서 같이 뉴스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대선 테마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짚어보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주는 PPI, 삼부토건, 동신건설 이렇게 간추려 놨고요. 자, 역시 제 이야기대로 제가 어제는 이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8,000원에 가까이 가면 이 종목은 움직인다. 어제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높은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자 떨어졌고요. 어제 아차 싶으신 분은 오늘이라도 빠르게 줍줍 하셨으면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즐기셨겠죠. 5% 이상.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800원대 중반대부터 시작한 퍼포먼스가 9,000원을 살짝 넘겨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요. 자, 9,000원에서 꺾였으면 뭐 미련 없는 거죠.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9,000원 기다려보고 더 안 간다? 9,000원에서 던지면 되세요. 그러면은 익절하시고 뭐 다시 종가인 8,910원이지만 뭐 내일 또 어떻게 거래될지는 지켜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항상 현금을 확보하셔서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내일은 다른 종목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롤링 돌릴 수 있는 어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영상을 찍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먹고 또 먹고 어제도 오늘도 자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 PPI. 자, 뭐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은 아직 말이 없고요. 자, 말이 나올 때쯤이면은 거의 10,000원 가까이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을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이렇게 끌고 가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시초 정도에 자 눈치 빠르게 움직인다 싶으면 진입하셔서 자 고점에서 딱 기다리셨다가 더 간다 싶으면은 굳이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안 간다,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익절. 자, 들어가는 타점도 항상 자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8,000원에 가까이 갔을 때, 10,000원에 가까이 갔을 때, 8,000원에 가까이 갔을 때가 저점, 10,000원에 가까이 갔을 때가 고점. 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는데도 자, 이 종목 거래하기가 어렵다, 단타 매매가 어렵다. 그러면은 공부가 부족한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 뭐 단타로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연습하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자 타점이 많고 성공률이 높아진다 싶으시면은 좀 비중 좀 실어서 높은 거래 금액으로 자 승부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자 안전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부토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먹을 게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박혔습니다. 삼부토건 오늘은 먹을 게 없었고요. 어제까지 그래도 한 3일 동안은 계속해서 자 높은 퍼포먼스로 먹을 게 많았던 종목이고요. 자, 이제 다시 또 숨이 죽었다면은 자 여기에서 하루 이틀 지나서 숨이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은 내일 바로 숨이 돌아올지는 저도 확신하진 못하지만 항상 저점 자리에서는 잘 지켜보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점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고점에서는 더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자, 고점에서는 과감하게 익절하시고요. 항상 저점 자리를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봉 떨어진 저점 자리 보셔야 될 자리고요. 뭐 내일 바로 나올지 다음 주에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신건설 뭐 5만 원도 깨졌고요. 어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자, 이제 중반대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죠. 자, 좋습니다.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다라면은 그 싸게 산 저점 자리에서 5만 원대가 됐든 5만 5천 원대가 됐든 더 높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항상 세로미는 저점 매수기 때문에 자, 주가가 떨어진다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현금 들고 있는 거지 이 주식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자, 현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 롤링을 돌려가면서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마무리하자. 자, 그날 마무리는 현금.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종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 제가 오늘 한 종목 말씀드렸지만 뭐 항상 그런 종목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현금을 움직일 수 있다면은 언제나 높은 수익률을 자 경험해 보실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자, 통신건설, 삼부토건, PPI 모두 다 뭐 핫한 대선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잘 분석해 보시고 잘 공부해 보시고요. 제가 뭐 빠르게 말씀드려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전 영상들 뭐 새롬이 뭐 구독하시거나 청새롬 검색하셔서 동영상 보시는 거 동영상에 있는 거 찾아보시면은 뭐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동영상에서 급등주 테마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 이전에 많이 찍어놨던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뭐 테마주의 단타에 대한 당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단계로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테마 관련해서도 많은 영상 찍어놨기 때문에 이런 대선 테마 관련된 뭐 분봉 영상 그런 부분 잘 찾아보시면은 자 빠르게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또다시 스물스물 대선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선 테마 조정장에도 불을 뿜고 이런 식으로 대선 테마에 대해서 서현 동신건설 덕성 프리엠스 이런 영상도 있고요. 자 다양하게 뭐 대선 카운트다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분봉으로 설명드려 준 그 대선 테마 분봉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서 충분히 공부하셔서 수익률 올리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윤석열 한번 쳐가지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뭐 뜨겁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지고 있지만 자, 김종인 전 대표,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은 입당 안 할 거다. 11월쯤 돼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예측을 한번 내놓은 기사도 있고요. 뭐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드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뭐 중앙일보 양자대결 이재명 43, 윤석열 33. 예전에는 이낙연이랑 붙으면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젠 이낙연한테도 팽팽하다라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자, 20대 대선 전반적인 여론조사 윤석열 34, 이재명 27, 이낙연 11, 뭐 추미애 4%, 뭐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자, 대구 경북 쪽의 대선 여론조사로는 윤석열 44, 이재명 17. 이건 어디까지나 대구 경북에 한정된 이야기고요. 자, 이재명 4년 전 대선 공약이 자 다시 한번 회자가 되죠. 이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죠. 윤석열이 정의롭고 공정한 지금 자기가 강점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표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 4년 전 이야기죠. 지금 누가 윤석열 관련해서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 윤석열 부인 관련해서 의혹이 이렇게 심해졌는데 이분이 공정과 정의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흘러간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자 조선일보 니들 기자들이나 신경 써. 자, 윤석열 33, 홍준표 12, 유승민 9. 이거는 여권이 아니라 야권에서 야권 대선 지지자들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여론조사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여전히 뭐 이 두 사람 윤석열과 이재명이 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태고요. 서울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고요. 이낙연이 이재명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관대한 게 아니냐라고 4년 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다라고
인정한 그런 기사도 언급되고 있고요. 자, 뭐 다양하죠. 이 이야기는 결국 윤석열은 아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뭐 나름대로 뭐 선방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뭐 장모가 법정 구속당하고 부인 관련한 논문도 두드려 맞고 있고요. 뭐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는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도 나왔고요. 장모 모해 위증 관련해서 뭐 첩첩산중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슈는 화제는 앞으로의 시간은 윤석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뉴스를 검색해 보기 전에 짧고 빠르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 의혹들 한번 쭉 정리하고 가죠. 뭐 그냥 대략적으로 꼽아도 10가지가 넘는데요. 우선 윤석열 본인 관련해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시중에 떠돌고 있는 기사들, 소식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저를 뭐 제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라고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윤대진 검사장 형 전 용산 세무서장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 뇌물수수권 관련해서 무마시켜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도 뭐 정부 기관에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 고발 조치 한 거를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지검장 할 때 그 서울지검에서 묵살한 거죠. 옵티머스 사건을 뭐 묵살을 했다, 묵살하지 않았다, 보고를 했다, 보고받지 못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빠져나가야죠. 자, 한명숙 수사팀 모해이중 교사 무마 의혹 이 부분도 뭐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자 최근에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이 정부의 졸속적인 원전 폐기 정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이거예요. 3월 달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자 이문정 검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감찰관으로서 자 공소장까지 다 써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무부에 기소권까지 받아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바꿔버렸죠. 누가? 총장이. 총장은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어요.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고 그 배당된 사건을 뺏어서 다른 사람, 다른 검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자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기 극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명백하게 말도 안 되게 직권을 이용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자, 처 관련해서는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뭐 사모펀드 뭐 그 신주 발행권인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는 뭐 정경심 교수 조국 펀드 관련해서는 진짜 탈탈 털었던 사람이 자기 부인 관련해서는 왜 아무 문제 없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30% 싸게 신주 인수권인가 그거를 인수하고 이득을 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관련해서 돈 번 게 없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뭐 차명거래나 뭐 자기가 조범동 시켜가지고 뭐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나왔지만 이 조국 펀드가 뭐 가족 펀드고 대단한 정권의 비리고 부정부패가 심한 정말 나쁜 짓거리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용두삼이었고요. 자, 과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는 이
새로운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 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이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밝혀질지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을 전후, 뭐 검찰총장을 전후해서 자, 불법적인 협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협찬사가 확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박사학위, 자기는 한간의 풍문 관련해서 뭐 친구들도 같이 집에서 있었고 뭐 석사도 2개 하고 박사도 할 만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지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그런 학위 관련해서 부적절해 보이는 부실한 내용 또는 남의 특허를 가져와서 자기 박사학위 내용으로 쓴 것 같은, 자, 일반적으로 뭐 10% 20%만 그 문장이나 이런 부분이 표절로 판정돼도 문제가 되는데, 이분은 뭐 그거보다 훨씬 2배가 넘는 표절률이 나온다는 거죠. 이 박사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있고,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출국 기록 관련해서 뭐 없앴다 안 없앴다, 있다 없다, 맞다 아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안 갔다, 이런 양모 검사와의 부적절한 스캔들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는 거고요. 또한 장모권은 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3년 실형, 법정 구속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요것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장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고 나는 범죄를 공모하지도 범죄를 하지도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 공범들이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때 그때부터도 나는 개입했고 이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병원 운영에 참여했고 이사로 등재된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지금 재판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지만, 이 공범들이 6년 전에 재판 받을 때 그 법정에서 자기가 왜 이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는지를 법정에서 진술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걸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또한 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부동산 투자 갖고 이제 이 실형을 받은 공범, 이 사기꾼은 아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장모 최 씨랑 같이 했다. 장모 최 씨는 아니다, 나는 1도 모른다, 내 잔고 증명 위조조차 내가 행사한 게 아니라 실형을 받은 사기꾼이 행사한 거고 나는 그냥 시켜서 한 것뿐이지 나는 고의가 없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요양급여 부정수급하고 똑같이 연루는 되어 있는데 나는 모르고 나는 범죄자가 아니고 쟤들이 다 한 거다, 이렇게 똑같은 어떤 변명으로 은행잔고 증명서 위조해서 부동산 투자했던 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뭐 추모공원 사업권 관련해서 편취 의혹 부분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 정대택식 관련해서 위증 그리고 모해이증 교사, 뭐 이런 쪽으로도 뭐 재기수사 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건의 부동산 및 뭐 사기 사건 관련된 의혹들은 계속 추정이 되고 있고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자, 뭐 자고 나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고 나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뭐 이것 말고도 무수하게 많죠. 뭐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자, 대검 감찰부장이 내가 감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네가 하지 말고 인권감독국으로 보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게 문제가 될지 문제가 안 될지는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연히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직권으로 자기가 그 감찰부장을 패싱하고 인권감독국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사건은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되어 있고 당사자는 뭐가 불안하고 뭐가 찔려서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도 풀지 못하고 있고요. 요 상황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오늘 여러 가지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미리 오늘 봤던 기사들을 한번 쭉 훑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거 윤석열이 때린 강경화 발언 당시 국감회의록 뒤져보니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똥볼을 찬 거예요. 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짜장님이 똥볼을 찬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철이 관련 요것도 조금 그냥 설왕설래. 어차피 나도 너희들도 똑같이 어차피 공정한 어떤 선발로 뽑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국회의원은 만인 거죠. 국회의원이 픽하면은 보좌진으로 뽑히는 거죠. 국회의원 보좌진이 어떤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채용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죠. 이철이도 보좌관이었고 지금 현재 여야 보좌진도 똑같이 낙하산인데 니들이나 나나 이런 설왕설래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성추행 관련된 부분도 조금 뻔뻔한 그런 50대 성추행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였고요. 여야 보좌진 선배 이철의 발끈 똑같은 이야기고요. 자,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았지만 박근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던 전 국정원장 3명이 모두 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 판결됐다는 그런 기사고요. 자, 그에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정경심 PC 숨겨준 그 PB 센터 직원 결국은 증거은닉 유죄가 확정됐다는 기사. 자, 이재명이 조금 경솔하게 그럼 다시 한번 바지를 내려야 되냐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너무 조금 과도한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심심치하게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분들이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그 송금 사기 이런 건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계속 진화를 하죠. 자, 비슷하게 은행이 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금융기관이 진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속을 만큼 속기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만 하면 절대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2번, 3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 경찰한테 확인하거나 은행 가서 직접 확인하거나 직원한테 확인하거나 이렇게 3번만 확인해도 전화로 걸려오든 사람이 왔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 내가 주위에 있는 파출소를 직접 찾아간다든지 내가 주변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직접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활용하면은 절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송금 사기 금융사기를 안 당하는 거고요. 그냥 전화번호가 똑같으니까 직원이라고 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이러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3번 확인해도 충분하게 맞는 부분이라면은 당신이 지금 2번, 3번 확인할 건 난 기분 나빠서 안 해주겠어. 이러면 벌써 벌써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2번, 3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수법은 지금
이야기가 나온 수법,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온 스미싱, 지금 이야기가 나온 어플,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법들은 계속 진화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은행 다닐 때도 그 수법들은 계속 진화해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는 경찰한테도 전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발로 가서 경찰한테도 확인하고 은행 지점에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두 번, 세 번 크로스 체크를 하면은 절대 보이스피싱이나 뭐 금융사기나 송금사기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보이스피싱 절대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본 앞바다에서 뭐 대지진 관련된 전조로 볼 수 있는 그런 어종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자, 뭐 심심치 않죠? 코로나도 관련해서 확진 환자가 1275명까지 돌파된 상황이고요. 자, 오후 6시 기준 1076명, 어제보다 45명이 많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젊은 층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이해져서 자, 뭐 아뜨거한 순간은 벌써 늦은 거죠. 지금 이 아뜨거한 순간부터 2주가 지나야지 그나마 더 안 퍼졌을 경우에 다운되는 거지. 자, 2주 동안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여기서 더 2배로 뛸 수도 있고요. 2주 동안은 계속 1000명대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1000명은 돌파된 상태고 자,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항상 일이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일이 터진 다음에는 뭐 백약이 무효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윤석열 부인 논문 관련해서 그 표절률 40%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대성 태권도 영웅 그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할 때 논문 관련해서 이제 표절 이야기가 나와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 10몇 프로, 20%가 좀 안 됐었는데 지금 이 기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표절率이 43% 나왔대잖아요. 자, 돌려보니까 이 논문을 돌려보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뭐 다음 블로그 이런 데서 짜집기 한 그런 논문이었고 표절률이 43%. 이게 논문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는 석사나 박사 과정 때문에 바빠서 네, 그러시죠? 뭐 박사 과정에도 뭐 10박 11일씩 해외 여행을 다니시는 분인데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자, 여전히 부동산은 뛰고 있다는 기사들도 보이고요. 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바로 발표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아직 정해진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2주가 가장 문제가 되는 2주인데 자,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면은 손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발빠르게 오늘이라도 당장 오후 10시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라도 긴급으로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뭐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은 많고요. 윤석열 탄소 중심 관련해서도 뭐 마스크 논란에 그만 좀 웃기라고 그만 좀 웃기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탄소 중심이 아니라 탄소 중립이죠. 뭐 이분이 뭐 맞춤법 틀리는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경심 PC 은닉 유죄 확정에 한동훈 유시민 하신 말씀 있을 거라고 한동훈이 이야기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저씨, 검사장 아저씨 비밀번호나 푸세요. 그냥 뻘소리 하지 마시고요. 뭐 자기 비밀번호 떳떳하게 못 푸는 검사장이 뭔 검사장이라고 할 말이 있으십니까? 자, 이동재, 정진웅 1심 끝나가는데 한동훈은 자, 이 기사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데일리 기사고요. 뭐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건 기자들은 다음 주 1심 선고가 있는데 검찰 유착 수사하다 독직 폭행 정준웅도 이달 말에 선고가 진행되는데 유착 당사자이자 폭행 피해자 한동훈만 강감 무소식이다. 증거는 없고 무혐의하자니 법무부 자기 부정하는 꼴이고. 이 기사의 논조는 이거죠. 야, 한동훈 무죄야, 빨리 풀어줘. 자, 빨리 무혐의 종결해.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압수수색을 당해서 휴대폰이 지금 압수된 상태인데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결정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거를 확인해 봐야지 무혐의를 할지 기소를 할지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기자와 이 신문사는, 이 언론사는 그냥 됐어, 아몰랑 때려치고 야, 시간 많이 지났잖아, 이제 그만 덮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혐의 받고 싶으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 풀면 됩니다. 자, 여전히 홍준표는 윤석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 자, 이수진 의원께서는 윤석열의 원전 발언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흡사 일본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한 부분이 기사로 올라왔고요. 자, 여당 쪽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산업자 로비 의혹 관련해서 이상하게 윤석열 주변인들만 많이 관련돼 있다, 이게 우연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수산업자 로비 건으로 문제가 된 게 지금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조선일보 언론인, 자, 그리고 특수수사통 검사들, 이렇게 세 가지 맥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조선일보 기자, 특수수사통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축인데 이게 윤석열은 다 들어가죠. 자, 윤석열 최초 대변인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었고요. 윤석열 자체가 특수수사통 출신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한다고 자기가 정치 선언할 때 이야기했죠. 언제 입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 기사들 정리하고, 또 내일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롬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세롬 검색 진행시켜.